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윤구입니다. 요즘 포근한 기온 때문인지 충곤증 때문에 잠이 많이 온다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자, 그래서 몸이 나른하다고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트렌드 핫 이슈가 전국에 있는 소식들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트렌드 핫 이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업 문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개성 많은 개개인의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까요? 서로 존중하면서도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기업 문화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업 문화란 이윤 획득, 기업 혁신, 창조성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가치나 관행들을 뜻하는데, 요즘에는 조직 내 사람들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주며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기업 문화를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받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기업 교육이 왜 중요한 건지, 어떻게 받아야 기업에 도움이 되는 건지 해당 교육 기관 전문가에게 답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교육도 하고요. 또 기업에서 의뢰가 오면 여기서 실제로 워크숍을 진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임원들이 전체가 오셔서 회사의 전략을 수립한다거나, 또는 어떤 회사의 신제품 개발할 때 여기 와서 신제품 개발 워크숍을 한다거나, 또 갈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셔서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일을 시도하거나, 또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배우시려는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해 모였다는 사람들, 무슨 교육을 들으러 오신 건가요? 먼저 이 교육 들었던 친구가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너가 아는 걸 말하는 강의가 아니라 참가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끄집어낼 수 있는 강의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게 계기가 돼서 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퍼실리테이션이란 교육 자체를 한 10년 전쯤에 책에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그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게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걸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 이제 부서내에 이 교육을 듣고 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분의 추천으로 이 교육을 듣게 됐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받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도 다르고, 알고 있는 지식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또 어떤 일을 했을 때 자기가 겪게 되는 부담이나 또 이득,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걸 하려고 하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직 서로 같이 이득이 될 만한 걸 찾아내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갈등을 겪게 된다고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사람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의 뭔가 요소를 태생적으로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의 다름이 다름의 이유가 아닌 도움의 이유가 되도록 돕고 있다는 이곳. 그 결과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는데요. 퍼실리테이션을 통해 조직원들의 목소리가 조직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학문적 이론과 현장 경험들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개 교육 과정, 전문 심화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정말로 듣는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기업이 너무 좀 독재적이다, 너무 상층부의 의사결정이 집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얼마나 많이들 배웠어요, 그죠? 아주 새로운 세대들이 정말 창의적이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오는데, 그들의 지혜를 얻어내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거다, 기업 안에서. 그런 의미에서 기업 민주주의가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날은 프로그램 중 가장 대표라 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퍼실리테이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봐야 되는 건, 이게 다양한 프레임으로 바라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꺼낼 수 있도록 질문해 주는 것, 탐색해 주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게 서로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실마리가 되는 거죠. 총
3일 24시간 진행되는 교육 중 이날은 2일차로 경성도구와 연성도구를 이용해 퍼실리테이션이 성공하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이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뭔가 제가 하는 일에 좀 더 도움을 얻고자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요. 이 교육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이 퍼실리테이션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조금 더 내가 더 발전되고 이거는 뭐 어느 분야에서나 다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저보다 어린 사람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걸 좀 전달했다면 이후에는 제가 아는 것보다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본인들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 그대로 퍼실리테이팅을 좀 잘하는 노련한 강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워크숍 또는 교육을 의뢰하는 고객이 원하는 목적과 결과들을 정확하게 탐색해내기 위해 필요한 최적의 질문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회사.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와 기획하고 있는 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호함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구조화된 형태로 이끌어내려 늘 고민하고 있다는데요. 그 결과 구체화된 목적과 결과들에 따라 적합한 커리큘럼 또는 워크숍 기획안을 구상해 고객의 요청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또는 워크숍 등을 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퍼실리테이션 핵심 철학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해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답이 나와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주의. 우리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그래도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최선이 아니냐,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것이 당연히 정치, 사회적인 영역, 또 민간 기업에서까지도 사람들의 보이스가 들리는 조직, 사회. 그래서 각자는 뭔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걸 했으면 좋겠고 저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의지를 담아내서 처리해서 결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회, 그게 가장 좋은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기업 문화. 각가지 개성을 가진 사람들의 갈등과 어려움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션을 통해 더 나은 기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미세먼지에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좋지 못한 성분을 이 코가 알아서 만약에 걸러주면 어떨까요? 실제로 국내 인공코가 개발돼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많은 분들이 기상청이나 날씨 예보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외출을 자제하거나 잠시 외출을 해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아주 작은 크기의 초미세먼지들은 체내에 유입돼 면역 체계를 약화하고 폐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숨을 쉴 때 유해물질, 특히 암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분석하는 시스템이 개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 학교에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알아볼 수 있는 인공코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거 보러 오셨나요? 코라고 하기엔 좀 요상한 생김새. 이게 정말 코의 기능을 한다고요? 인공코란 특수한 양을 가지는 물질을 검출 가능한 시스템을 뜻하는데요. 특이한 양을 가지는 물질의 존재 유무와 그 양을 색깔의 변화를 통해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고유한 화학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실제로 인간 코로는 감지할 수 없는 극미량의 방향족 물질을 구분할 수 있어 광학코, 전자코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예, 현재 저희가 개발한 인공코를 활용하여서 일반적으로 유해하게 여겨지는 유기용매들을 기본적으로 감지할 수가 있고요. 이와 더불어 새집 증후군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이나 의약품 일종인 진통제, 항생제, 여성 호르몬들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식품들의 원산지를 판별하는 데도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인공코는 식품 원산지 판별 수준까지 성장했다는데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직접 살펴볼까요? 분석 장비에 농산물 원료를 넣고 잠시 기다리면 국내산이라는 판별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 기술은 농식품안전 품질관리 연구 심포지엄에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시연을 실시하였고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는데요.
더욱 성장하면 놀라운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는 인공코.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저희 연구실은 엠설틴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 일종을 활용해 인간에게 유용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통 바이러스라면 몸에 유해한 병원균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엠설틴 박테리오파지는 인체에 감염되지 않은 물질인데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선입견을 가진 물질도 잘 활용하면 인간에게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M13 박테리오파지는 박테리아를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 중 이콜라이라는 박테리아를 숙주로 증식한 바이러스의 일종인데요. 박테리오파지를 차곡차곡 배열해 놓고 방향족 화학물질에 노출하면 구조적이고 색깔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인공코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공코를 다룬 논문은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영국 왕립화학회에서 발행하는 화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지인 케미컬 사이언스의 표지 논문으로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개발하는 센서는 세포의 호흡을 측정하는 실험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향후 임상 연구를 통해 그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음주 측정기와 같은 작은 기계를 가지고 사람의 호흡만으로도 병원균을 진단할 수 있으며 향후 암세포를 감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발될 수 있다는 인공코. 인공코가 무엇인지, 활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맡지 못하는 냄새를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하니까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인공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오진호 교수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인공코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공코란 특수한 향을 가지는 물질을 검출 가능한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인공코의 경우 이 방향적 물질을 특이하게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 사람의 코로는 맡지 못하는 이 극미량의 그 방향적 물질들을 검출할 수 있으며 이 종류까지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공코의 기능으로 다양한 것들을 그럼 판별해 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인공코를 이용하면 식품 원산지 판별 및 환경 호르몬 감지 등 특유의 향을 가진 다양한 방향적 물질들을 감지할 수 있어 실생활에 폭넓게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환경 호르몬 감지 센서, 그리고 농산물 원산지 판별기, 그 폭발물 감지기 개발 과제 등을 저희가 수주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외에도 학술적으로는 이 바이러스를 이용한 다양한 칼라 픽셀, 압전 효과를 이용한 나노 발전기 등에 관한 연구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인공코에 아주 다양한 기능을 들어봤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인공코를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예, 저희가 기체를 생시할 수 있는 센서를 연구하고 있던 중에 기존의 다른 논문에서 이 폐암에 걸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호흡에는 이 서로 다른 성분이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사람의 호흡에 들어있는 성분을 구별할 수 있으면 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병을 진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저희는 이 5가지 서로 다른 암세포들을 이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개발했으며 향후 임상 실험을 통해 그 안정성이 확보된다면은 음주 측정기와 같은 작은 어떤 측정기를 가지고 이 사람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기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인공코가 만약에 기능적으로 만약에 발전하게 된다면은 어떤 병 같은 것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 세포의 호흡 시에 분비되는 다양한 방향적 화학 물질을 인공코를 이용해 분별 감지함으로써 호흡 분비물을 이용해 향후에는 암세포까지 감별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인공코에 대한 정말 기대가 많은 분들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연구가 계속 이루어질지 기대가 되고 궁금해지는데요. 예, 현재는 앞으로 당분간은 현재 연구 중인 이 엠설틴 박테리오파지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이 다양한 응용 분야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싶습니다. 이 M13 박테리오파지는 이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이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이 무해한 물질로서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표면에 있는 화학적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으며 특히 이 물과 영양분을 가지고 이 대량 복제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자기조립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어떤 나노, 마이크로 구조체를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이 다양한 어떤 응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데 특히 현재 이 센서나 압전 소자, OLED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M13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해서 한 10년 정도 이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 물질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잠재력을 다 파악할 때쯤이면 이 다른 물질을 찾아서 어떤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연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인공코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변 반응은?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어떤 용어, 이 단어나 그런지 일단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가 훨씬 커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쁘고요. 이 실제로 이제 인공코라 불릴 만큼 실제 응용될 수 있게끔 연구를 지속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계획입니다. 네. 자, 인공코의 어떤 기능과 또 인공코의 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오진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 열기가 올해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투자자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품목인데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 가치 있는 오피스텔 판단법 화면에서 확인해 보시죠. 3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평균 임대 수익률은 5.29%, 1분기 매매 가격은 0.24% 상승했답니다. 이렇게 올해 역시 오피스텔 투자가 인기인데 이러한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트렌드 핫 이슈 리포터 박혜미입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올해 뜨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하나하나 매력 포인트 짚어볼까요? 경기도 하남시. 분양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분양 사무소를 찾았는데요. 교통 호재로 생활 인프라가 개선될 거라 해서 어떤 건지 한번 와봤어요. 최근 시원한 조망권과 함께 생활 편의성을 두루 갖춘 덕분인지 경기도 하남 미사 강변도시 중심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오피스텔이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광역도를 보니까요,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오피스텔은 지하 7층, 지상 15층으로 기획이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1층, 3층까지는 상업시설, 4층서부터는 오피스텔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오피스텔 개수는 220실이고요. 보시면 전철역에서 상당히 가깝고 주변에 망월천 인공호수가 되어 있어서 주거 환경도 굉장히 뛰어난 곳입니다. 오피스텔 구매 요건 하나, 입지 상황. 실제로 현장 주변을 살펴보니 단지 주변에 나무가 굉장히 풍성하고요. 북측과 동쪽엔 한강이 흐르고 반경 1km 내에는 망월천 공원, 미사 한강공원, 망월천 등이 있어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형에 총 지하 7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오피스텔이 들어선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내부 시설이 깔끔하고 편의성이 높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곳은 어떤가요? 일단 다양한 평형대로 이루어져 자신의 금액에 맞게 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화 설계를 적용해 보다 넓어 보이는 효과를 느낄 수 있으며 고급 타일을 활용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오피스텔 구매 요건 둘, 주거 쾌적성. 단지 내를 둘러보며 쾌적한 생활이 가능한지 살펴봤는데요. 개방형 복층 구조를 적용하며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요. 와이드폭 설계를 통해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급 대리석 타일 바닥재를 전체적으로 사용했는데요. 고급스러움은 물론이고요. 청소 관리 역시 쉽게 할 수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입주자들을 위한 피트니스 센터와 영화관, 옥상 하늘공원 휴게 공간을 조성해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또 거주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주변에 이용할 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또 교통 편의성이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곳은 어떤가요? 예, 차량을 통한 서울 접근성이 좋습니다. 상일RC와 강일RC가 가까워 올림픽대로와 외곽순환도로, 중부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요. 삼성역과 직선거리 13km, 잠실까지는 10분대, 강남까지는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을 도보 3분 내에 이용할 수가 있고 9호선 연장안도 예정됨에 따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여건도 우수한 편입니다. 오피스텔 구매 요건 셋, 생활 교통 편의성.
미사 중심 상권대에 위치한 만큼 생활 편의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는데요. 복합 문화공간으로 구축된 대형 건물과 함께 대형마트, 생활 가구점 등이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쭉 둘러보시고 상담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복층이라 공간도 넓고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거주도 좋지만 나중에 임대 수입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노부부나 또 신혼부부들도 살 수 있게끔 잘 해놨어요. 실제 거주에 좋을 만한 오피스텔. 사실 주변에 배우 수요가 워낙 풍부해 임대료도 좋은 상품이라는데요. 거주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이유가 이 배우 수요 덕분이라고요? 얼마나 많은 배우 수요가 있는 건가요? 약 7만 6천여 명에 달하는 배우 수요도 품고 있습니다. 상업, 문화, 비즈니스 등이 결합된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에는 약 3만 8천여 명이 종사하게 되고 엔지니어링, 신재생, 에너지 관련 등 200여 개 기업이 입주하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에 1만 6천여 명의 R&D,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서는 강동 첨단 업무 복합단지 약 1만 5천여 명의 유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된 곳에서 7천여 명의 배우 수요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상가, 하남지식산업센터 등도 인접해 잠재 배우 수요도 많습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는 주거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 이 모든 것을 충족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라니 인기가 있을 만하죠? 구매 시 주의사항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딱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입지 조건입니다. 오피스텔은 입지가 좋아야지만 공실률이 적고요. 두 번째는 가격 비교 상품입니다. 왜? 주위의 오피스텔보다는 저렴하게 분양을 받으셔야지 나중에 큰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 편의는 물론이고 주변으로 배우 수요가 풍부해 거주에도 투자에도 가치가 높은 오피스텔. 오피스텔 구매를 원하신다면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 해결을 위해 폐기물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해결하면서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탄생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정, 상업시설, 건축, 산업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폐기물이란 쓰레기나 연소한 재, 오니, 폐유, 동물 사체 등을 뜻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까지 폐기물을 수거해 쓰레기장에 매립했지만 인구 증가와 공업화로 인해 폐기물이 매우 증가하면서 종합적인 폐기물 관리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특히 현대에는 자원 고갈, 기후변화, 식량 부족 등의 위기까지 겹치며 폐자원을 재이용하지 않은 의견들이 모이게 됐는데요. 국내 폐자원 관리 정책의 방향은 발생 억제, 즉 감량화, 그리고 재활용, 처리, 그리고 처분 이렇게 4개의 단계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처리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그 시설이 해당이 되겠지만 소각 시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매립에는 최종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리 단계에서 단순 처리가 아닌 에너지 회수 정책으로 강화가 되고 있고요. 이는 그 해외 사례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폐자원을 철저하게 재이용해 에너지로 만들고 환경도 지키기 위해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조합은 한국폐자원에너지협동조합으로요.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여 그동안 매립을 하거나 단순 소각으로 폐기 처분하던 가연성 폐자원을 고용연료 제품으로 생산하여 산업용 보일러, 또 SRF 전용 발전소, 또 집단에너지 사업 에너지원으로 공급하고 있는 조합입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폐자원 에너지화를 위하여 2000년부터 가연성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제조하는 전국조합이었는데요. 40개 조합원사로 구성된 이곳은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으로 인허가를 취득해 재생에너지원인 고형연료를 생산 보급하며 지속 가능한 저렴한 연료를 공급하고 있답니다. 첫째가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폐기물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폐기물을 소각을 해서
에너지를 회수를 하게 되면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매립보다는 이게 훨씬 친환경적이고 부가적으로 거기서 또 에너지를 회수를 해서 재사용을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유연탄이나 뭐 저 도시가스들 수입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대체를 할 수 있고 에너지 자원 재활용이라든지 자연 보호 뭐 이런 측면에서 장래성이 아주 밝아 보여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폐기물로 고형연료를 만드는 방법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다양한 곳에서 온 폐기물이 입고되면 파쇄를 해줍니다. 300mm 크기로 1차 파쇄한 가연 성분을 분쇄기에 넣고 50mm 크기로 2차 분쇄하는 건데요. 그 다음 파쇄물의 체분리를 통해 유기물, 무기물, 토사를 선별해 제거해주고요. 자력을 이용해 천류를 선별하고 연료에서 제거해줍니다. 그 후 풍력을 이용해 고비중은 제거해주고 멀리 날아가는 저비중 가연분을 연료로 사용해주는데요. 이를 별도로 위탁 처리해 고형연료의 품질을 향상시킨답니다. 그 이후 다양한 분석기를 통해 수차례의 분석과 검사를 진행하고 품질을 확인받게 되면 고형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에너지 회수 기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에너지 수요처하고 연계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소각시설의 경우 기본적으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처하고 연계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현재 적지 않은 그 소각열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고용연료 제품의 경우 폐자원으로부터 가연성 성분만을 별도로 선별 분리해서 만들어낸 제품이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처에 직접 공급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회수를 최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입고 시에는 다양하고 수많은 입고 성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빠르고 정확한 분석 장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XRF를 이용하여 입고 즉시 실시간 분석을 하고 있으며 연소관법, 분배법,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오염물질, 발열량 측정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출고 시에는 고형연료 저장 공간에 이송하는 컨베이어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샘플링을 하여 열량계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활용하여 오염물질 측정하여 SRF 생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자원을 에너지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첨단 장비들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비한 공장이 필요한데요. 우선 폐자원으로부터 만들어진 고형연료는 여러 가지로 그 물질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이 사용 연료를 가지고 상당히 폐기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시설에서 인허가나 그다음에 관리가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원이고 자원인 것을 홍보하여 많이 쓰게끔 해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다음 이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기사업, 열사업들이 충분히 인허가나 재원을 조달하게끔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체계화된 공장과 연계해 폐자원을 에너지화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수거로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고형연료의 사용시설 확대로 연료를 절감하며 폐자원 에너지에 대한 홍보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답니다. 실질적으로 단시간에 폐자원 에너지가 실적과 또 그것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처리를 꼭 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폐자원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폐자원 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많이 또 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 기술들을 국산화하여 그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는 계기 마련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에너지원을 오히려 가중을 더 줘서 어떤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입장인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 폐자원을 쓰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정부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 처리에 자원을 낭비하고 생태계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아름다운 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해 폐기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겠습니다.
국내 한 대학 연구실에서 기후변화 대응 산업으로 인한 새로운 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온실가스 자원화 기술 개발을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트렌드 이슈에서 알아봤습니다. 전 세계 난제인 지구온난화. 지구가 뜨거워지는 현상인 지구온난화는 쓰레기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등의 온실가스, 석탄, 그리고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의 연소, 무분별한 산림 파괴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데요. 실제로 지구온난화로 지난 1901년부터 2012년 사이 112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0.89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만년 동안 지구 온도가 1도 이상 변화한 적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게다가 이러한 기온 상승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데요.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와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업종의 에너지 효율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해 국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향후 전략을 찾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한 대학 연구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의 자원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연구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는데요. 석유 자원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환경 유해 물질 및 온실가스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구 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 및 메탄을 자원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인 바이오메탄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동시에 전환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등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그중 메탄은 다양한 화학물질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존에는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 금속 촉매를 사용해 화학적으로 전환시켜 왔는데 보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실에서는 화학적 전환 기술이 아닌 바이오 전환 방법을 찾게 되었다는데요. 메탄의 바이오 전환 기술은 메탄 자화균이라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상온상압에서 다양한 고부가 가치 산물 및 바이오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메탄의 화학적 전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현재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팀은 메탄 자화균을 대사공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메탄 자화균의 대사공학적 조절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메탄 자화균의 대사공학적 개량을 통해서 플라스틱 합성 원료 및 화장품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투쓰리 부탄다이올과 숙신산을 메탄으로부터 세계 최초로 만들었으며 항산화 물질인 카르티노이드를 만드는 신규균주를 통해서 동물 및 어패류의 사료로서 사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메탄을 먹고 자라는 메탄 자화균.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 전환 기술을 사용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다양한 유용산물을 메탄으로부터 생산하는 연구에서부터 시작해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를 생산하거나 바이오 연료, 의약품, 사료 등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폐목재나 조류와 같은 바이오매스를 플라스틱의 원료로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사공학적으로 개량된 메탄 자화균은 야생형 메탄 자화균 대비 15배 이상의 숙신산 생산량을 나타내어 추후 숙신산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탄 자화균을 이용하여 바이오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과 화장품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2,3-부탄디올을 생산하고 그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신규 메탄 자화균을 자연에서 분리하여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항산화 물질인 카로티노이드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이용해 동물, 물고기 사료 또는 다양한 의약품 소재를 생산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고요. 그 결과 현재 유용산물에 대한 특허를 확보했고 경제성 평가 후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해 기술 이전을 하거나 벤처기업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과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C1가스 리파이너리 사업단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자원화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기후변화 대응 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원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요즘 국제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떠오른 환경 관련 이슈 지구온난화. 생태계 그리고 인류 환경을 지키려면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연구진들이 내놓은 방안이 온실가스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 년 사이에 캠핑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캠핑카가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캠핑카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트렌드 아디쇼에서 여러분들에게 캠핑카를 고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 캠핑 선진국의 다양한 문화가 국내에 소개되며 우리나라의 캠핑 인구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연령의 많은 분들이 캠핑에 큰 관심을 보이며 국내 캠핑 문화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캠핑의 끝판왕은 바로 이거, 캠핑카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훌쩍 떠나고 싶을 때 괜찮은 캠핑카 하나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 평소 여행을 즐기는 이 남성 역시 최근 캠핑카 구매를 결심했다는데요.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요. 캠핑카에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캠핑카는 고가이기 때문에 구매할 엄두를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리 역시 힘들어 한번 구매할 때 고민이 되는데요. 가능하면 그냥 평소에 차량으로도 사용하고 캠핑 시 캠핑용으로도 사용하고 특별한 자격증 없이 그냥 쉽게나 누구나 운전하는 거 했으면 좋겠어요. 평소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캠퍼가 분리되면서도 자격증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실제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캠핑족들이 늘어나면서 해외 인기 캠핑 차량이 국내에 수입되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곳 역시 해외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답니다. 트럭 캠퍼는 견인 차량인 트럭의 적재함에 주거 공간인 캠퍼를 적재하여 이동하는 새로운 수단의 캠핑카입니다. 기존의 카라반이나 모터홈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캠핑카입니다. 바퀴가 달린 카라반을 견인고리를 이용해서 끌고 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카라반과는 다르며 차량과 주거 공간이 분리된다는 점에서 모터홈과는 다릅니다. 카라반과 모터홈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캠핑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5년부터 트럭 캠퍼를 개발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트럭 캠퍼 생산업체와 계약을 맺고 지난해부터 전문적으로 트럭 캠퍼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카라반과 모터홈의 장점만을 쏙쏙 골라 갖고 있다는 트럭 캠퍼. 실제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예비 구매자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차량과 주거 공간이 한 몸으로 붙어 있는 모터홈의 경우에는 차량만 사용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트럭 캠퍼 차량은 평상시에 데일리카로 사용하시고 캠핑 시에는 캠퍼를 적재해서 캠핑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카라반의 경우 트레일러 면허가 꼭 필요하고 실제 운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트럭 캠퍼는 추가 면허 취득이 필요 없이 2종 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캠퍼 탈부착이 가능하다? 실제로 분리하는 것을 봤는데 초보자가 한 번 보고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편리해 보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와 같아 누구나 쉽게 운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터홈의 경우 그 길이가 길고 차체가 낮습니다. 그래서 캠핑 사이트에 접근에 제약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트럭 캠퍼의 경우에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장소에 제약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크기가 작고 차량 길이가 짧아서 원하는 캠핑 사이트에서 자리 잡기가 아주 쉽습니다. 무엇보다 캠퍼를 분리해서 트럭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캠핑 사이트에 가셔서 캠퍼를 따로 떼어놓고 트럭으로 주변 관광, 시장 모두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부는 어떨까요? 안으로 들어가 살펴봤는데요.
소파와 테이블, 화장실이 위치한 주방은 물론이고 냉장고와 옷장, TV, 오디오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는 벙커베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파든 테이블, 그리고 소파 등받이를 위로 얹히면 간단하게 침대로 만들 수 있는데요. 성인 5명 정도도 거뜬하게 이 공간에서 편하게 잠들 수 있다고 합니다. 기능적으로는 청수, 외부 전원, 수납 공간 등이 있으며 모델에 따라 최대 취침 인원 성인 5명까지 가능해 꼭 필요한 시설이 알차게 자리하고 있으며 화장실이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편의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고장이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부담스러운 비용이 들진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저희는 트럭 캠퍼 한국 공식 수입원입니다. 따라서 완제품만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 파츠별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무상 AS, 그리고 무상 AS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파츠별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입하시는 손님들께서는 큰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후면 부분을 이용해 트레일러 히트를 연결해 보트도 끌고 작은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오토바이, 자전거, ATV 등을 추가 견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승합차로 구분되는 카라반 모터홈이 7%의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반면 트럭 캠퍼는 화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없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이제 금액도 관리 부분에서도 트럭 캠퍼로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트럭 캠퍼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국의 소비자들에게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제품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한국 소비자들에게 트럭 캠퍼의 장점에 대해서 널리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좀 더 바람직한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저의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여행의 묘미를 느끼는데 큰 역할을 할 캠핑카. 내 발이 되고 또 잠자리가 되어줄 캠핑카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가격 대비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몸에 좋은 곰탕을 6,000원에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메뉴 중 뚝배기에 뜨끈하게 나오는 국밥을 빼놓을 수 없죠. 하지만 사골의 깊고 구수한 맛을 내는 곳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그런데 깊고 풍부한 맛의 국밥으로 사랑받고 있는 곳이 있답니다. 이미 이 골목에서는 유명한 맛집으로 자리했다는데요. 이곳의 인기 메뉴는 뭘까요? 어떤 거 드시고 오셨어요? 그냥 곰탕 먹으러 왔어요. 나주곰탕 먹으러 왔어요. 얼큰 우거지탕이요. 저는 매콤 곰탕 먹으러 왔습니다. 메뉴 이름은 모두 달라도 베이스는 하나, 바로 곰탕입니다. 네, 저희는 70년 전통의 나주곰탕 간석 본점입니다.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해 건강한 곰탕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현대인에 맞추어 다양한 곰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은 나주곰탕이나 우거지곰탕, 매콤곰탕, 여러 가지로 도가니나 우조까지 포괄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식성대로 골라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식재료, 올바른 조리법, 자식에게 먹인다는 정성으로 곰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곳. 실제로 손님들의 숟가락이 쉴 새 없는 걸 보니 맛은 짐작이 가네요. 네, 저렴한 가격으로 아주 맛있게 잘 먹고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곰탕을 처음 먹어봤는데요. 곰탕이 국물이 아주 진하고 맛있네요. 최고예요, 최고. 요즘 6,000원으로 제대로 된 식사 맛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기도 푸짐하고 육수도 가득한 이 곰탕이 단돈 6,000원이랍니다. 이거 남는 게 있을까요? 저희는 박리담회입니다. 24시간 동안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열어두어 여러 사람들이 와서 드실 수 있게 개방하고 있고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극찬을 받고 있는 국밥.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제작진 주방으로 들어가 보려는데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여기 저희 비법이 있어서 여기 절대 들어오시면 안 돼요.
궁금한 건 못 참는 제작진. 무엇이 들어가는지 자세히 찍지 않는다는 약속으로 겨우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넣으시는 게 뭐예요? 이래서 주방은 찍으시면 안 된다고 하신 건데 저희가 양지랑 볼살을 삶아서 쓰는 게 아니고 본사에서 납품을 받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납품받아 씀으로써 뭐 일하기가 수월하고 뭐 이런 게 체인점의 장점 같아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이미 반조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가게 운영자는 끓여서 손님상에 내놓기만 하면 된다는 거군요. 이렇게 가맹점을 운영하시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일단 조리가 간편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하는 데는 참 수월하고요. 그다음 테이블 회전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드신 손님들 또한 드셔보시고 뭐 개인적으로 포장도 많이 해가시는 거 보면 맛은 보장돼 있겠죠. 누구나 즐겨 먹는 대중적 전통 음식인 만큼 식사 시간만 되면 그야말로 가게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인력으로 운영된다는 가게. 조리가 간편하고 반찬이 단출에 가능한 거랍니다. 보아하니 음식 나오는 속도도 빠른데요. 뜨끈뜨끈한 뚝배기에 푸짐하게 육수와 수육을 담아낸 곰탕. 비주얼만 봐도 침이 나오는데 공깃밥 한 그릇 풍덩 넣고 쓱쓱 말아 입안으로 직행. 진짜 다른 곰탕집이랑 많이 달라요. 이게 표면은 이게 잡채가 이렇게 같이 나오고 이게 진짜 어우러져서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얼큰한데 그렇게 막 많이 짜거나 매운 건 아니고 되게 술 먹고서 해장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곰탕에 들어있는 고기, 사골, 뼈의 육수는 콜라겐, 단백질, 칼슘 등 영양소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타민 B군, 피를 만드는 비타민 B12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건강식, 보양식으로도 많이들 찾는 추세랍니다. 손님이 워낙 많아서 바로 옆에 가게 하나 더 차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365일 누구나 즐겨 먹는 메뉴이기 때문에 불황 없이 안정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 곰탕. 본사에서 요리법을 공유하고 재료를 직접 하달해주기에 언제나 같은 맛을 낼 수 있고요. 빠른 조리가 가능해 이곳을 운영하는 점주뿐만 아니라 창업을 준비하거나 종목을 바꾸려는 사장님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간단한 조리와 빠른 회전율로 점심시간에만 4, 5회전이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요. 수영 매장에서도 점포 효율성과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쉽게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고요. 점주 없이도 오토로 운영이 가능해서 투자 및 여러 개 점포도 경영이 가능합니다. 부담 없는 가격과 대중성을 가지고 있어서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창업 아이템입니다. 다양한 장점 덕분에 벌써 전국 곳곳에 점포가 생겼다는데요. 창업 생각하신다면 좋은 지역 자리 선점을 위해 서두르셔야겠죠? 저희 나주곰탕은 업계 최초로 사골육수 곰탕과 나주의 전통 맑은 육수 곰탕 이 두 가지 육수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착한 가격과 높은 마진율을 자랑합니다. 투자금이 적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 뛰어나서 두세 개 점포를 운영하시는 가맹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 변경 시 최소 비용으로 업종을 변경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객과 함께할 수 있는 신메뉴를 계속 개발하여 가맹점과 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살맛나는 브랜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몸에 좋은 재료가 가득, 한 그릇 뚝딱 먹으면 몸에 기운이 샘솟는 곰탕. 서민들에게 사랑받는 대중적인 음식인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인기를 얻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합 아파트가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서울 역세권에 자리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소식이 들려와 실거주자는 물론이고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봄 이사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올 겁니다. 하지만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는 전세금으로 이제는 이사를 그만하고 싶은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내 집 마련, 말처럼 쉽진 않죠. 살기 좋은 입지인 걸 확인하고 여기에 편리한 교통, 나중을 생각해 개발 가능성까지 두루 살펴봐야 합니다.
게다가 집값 역시 부담스럽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조건을 두루두루 갖고 있는 곳이 있다는데 바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신길동. 분양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인기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청약통장 없이도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라는 것. 실제로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성황리에 분양을 마치고 있는데요. 이곳의 경우 입지, 분양가, 상품성 등을 꼼꼼하게 따진 분들에게 인기랍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저희 아파트는 총 845세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평당 1,300만 원대의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7호선 신풍역과 도보 3분 거리이며 향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신풍역이 단지 바로 앞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계약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39층으로 들어선다는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49제곱미터 80세대, 59A제곱미터 312세대, 59B제곱미터 265세대, 84제곱미터 188세대 등 다양하게 구성돼 가족 수에 따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답니다. 80%가 소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내 집 마련하는 기회가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고급 자재들을 활용해 품격을 높일 예정이라는 조합 아파트. 전세대 3베이, 4베이로 설계돼 자연 채광과 환기가 탁월할 뿐만 아니라 높은 천장으로 개방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소형 아파트인 만큼 실속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정리정돈이 쉽고 대형 드레스룸을 제공해 수납의 편의성을 높였고요. 또 가변형 침실을 적용해 내부 공간을 마음껏 변경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 하지만 거주 공간만 좋아서는 요즘 실수요자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환경, 교통망 등을 두루 따져보고 있는데요. 저희 아파트는 7호선 신풍역과 신안산선 신풍역이 더블 역세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남과 여의도를 20분 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신안산선 신풍역이 인근에 있어 쉽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고요. 여의도까지는 단 3정거장, 7호선 광남권까지는 20분이면 도달이 가능하답니다. 생활 편의시설들도 풍부한데요. 대형 백화점은 물론이고 각종 관공서, 의료시설들이 즐비해 거주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 보라매 공원과 신길 근린공원, 도림천 등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것도 인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지 생활 편의성, 품격 있는 공간까지 모두 갖추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구조도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일단은 역세권에 교통도 굉장히 편리한 것 같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매력 포인트를 갖추고 있는 곳. 하지만 분양가가 너무 높아 부담스러운 건 아닐까요? 저희 아파트는 신길동에 S사 아파트와 H사 아파트가 있는데 그 두 아파트보다 평당 500 이상 저렴하여 투자 관심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이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전매 제한이 없어 사업 승인 후 양도양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담 없는 가격까지 갖추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 폐에 좋은 음식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만큼 좋은 게 없죠. 자,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자, 브로콜리, 양파가 중금속을 배출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꾸준히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렌드 핫 이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렌드 핫 이슈였습니다.